퇴근길이요. 네.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열정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멋있다. 이 재활의학과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연골판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사포로 약간 긁는다. 사실 오늘 낭만 파괴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낭만 모르겠지만 파괴자요? 특히 그 작업파 그렇군요. 댐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 흡수 기능이 0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대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두 분은 러닝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좋아합니다. 저도, 네. 원장님은 특히나 마라톤 대회도 나가신 적이 있어요. 나갔었고. 그리고 마라톤 지원도 하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병원에서. 달리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운동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병원에서 뭐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 있어요. 테이핑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꽤 크게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6,000분 정도 참여했다고 하는 큰 대회인데 갔더니 진짜 놀랬던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참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젊은 나이, 되게 어린 애들도 있었고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다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오. 낭만 러너라고 어떤 분이 불리는 분 한번 리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퇴근길이요. 네.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현장까지가 약 4km 정도 좀 안 되긴 하네요. 신발도 작업화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야? 이걸로 뛰시는 거예요? 네, 항상 네, 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다. 가방을 왜 신고 계시는 거예요? 네, 출퇴근 때는요. 와. 쭉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사실 제가 요 알고리즘이 조금 떠서 이분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처음 뵙는데. 정말 열정. 사실 요새 막 풀템으로 신발, 뭐 옷부터 해서 근데 딱 작업화에 아이템 하나도 없지 작업복에 않았어요? 러닝 아이템이? 카시오워치. 그죠. 열정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멋있다,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 저런 분이 하지만 사실 제가 좀 이 재활의학과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 그래요? 심진성님은 아주 강골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죠. 인대, 힘줄, 인자가. 뼈 뭐 다 엄청 강력하게. 아.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심진성님이 아니라 이걸 보고 따라하실 수많은 다른 분들.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 오늘 낭만 파괴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낭만 모르겠지만 파괴자요?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 이 심진성님 너무 멋있고 리스펙하고 정말 그렇지만 좀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작업화.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확실히 의사 눈에는 낭만보다는 걱정이 앞서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디가 제일 좀 걱정이 되시던가요? 제일 걱정되는 건 무릎이에요. 우리 무릎은 뼈와 뼈 그 사이에 연골이 있죠.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판,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슬개골이라고 하죠. 무릎 덮개뼈. 거기랑 이 대퇴골 사이 거기 관절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달리시는 것은 심진성님 나이가 29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젊으시네요. 네,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또 우리 러너분들은 이 좋은 운동을 오래오래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연골판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사포로 약간 긁는다. 좀 무서운데요? 네, 이 정도 얘기해야 조금 듣습니다. 아니 작업화가 딱딱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고 뛰어도 되는 거 맞아요? 너무 잘 뛰시던데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이 무릎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작업하는 용도가 뭐죠? 발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신발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우리 작업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막 못도 있을 거고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아주 딱딱한 밑창, 거기를 리지드 솔이라 그러는데 그걸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어야 뭐가 못이 안 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고 뛴다. 근육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발에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그 경골이라고 하는 뼈, 그 위에 있는 연골까지 손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당장은 젊으시니까 근육의 힘으로 버틸 수도 있고 제가 들은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이제 비계공 일을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사무직으로 조금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작업화가 아닌 좋은 러닝화? 운동화를 신고 네. 러닝화를 신고 달리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뛴다면 우리가 천천히 찾아오거든요. 골관절염, 부상, 삐끗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측부인대가 다치거나 십자인대가 다치거나 반월판 연골이 좀 깨지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서서히 찾아오는 그 골관절염 이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무릎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으로는 작업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네, 그쵸? 그죠. 그러면 꼭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운동화, 네. 비싼 러닝화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필요하냐? 음. 있으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싼 거? 비싼 거는 아니도 기본만 충실해도 러닝화해야 된다. 꼭 러닝화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러닝화면 좋죠. 용도에 맞춘 신발이니까 러닝화가 그렇군요. 좋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업화는 좋지 않다.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도구 탓이 아니라 이게 물리학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을 디디면요.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발을 디딜 때 작용 반작용. 땅도 우리 발을 밀죠. 우리 몸을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매 걸음마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체중의 2.5배. 속도가 좀 빨라지면 5배까지 높아지기도 해요. 70km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70km면 걸음마다 뭐 2.5배 정도라고 하면은 170, 180km 정도 되고 이제 이게 5배라고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350km까지 갈 수 있죠. 그럼 350kg가 무릎에 네. 고스란히 전달되는 건가요? 그죠. 발목에서 일부 체중 분산, 무릎에 분산, 고관절로 분산이 되겠지만 무릎에도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죠.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했죠. 지면 반발력.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뒤꿈치를 디딜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이 이게 미칩니다. 그거 방향마다 수직으로 계속 벡터가 발생을 해요. 이걸 이제 수직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버티컬 로딩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되게 급격하게 치솟게 되는 그 기울기가 이제 뒤꿈치로 땅 칠 때 그때 딱딱한 거면 더 높이 치솟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면과 충격하는 그 시간을 조금 늘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많은 신발 회사들이. 특히 러닝 회사들은 그걸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시간만큼 힘이 줄어듭니다. 델타 T 물리학이네요. 네, 그래서 델타 T, 델타 뭐 F 이런 게 있는데 에어백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 그냥 에어백 없으면 어떻게 되죠? 쾅 부딪히는데 에어백은 그거를 어떻게든 느리게 만들어서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획기적인 게 EVA 폼으로 만들어진 운동화, 그리고 최근에는 카본 플레이트 운동화도 그쵸, 있고, 카본 플레이트 예, 유명하죠. 맞아요. EVA 폼이 뭐냐면 이제 밑창이 있죠. 중창이 있습니다. 중창 미드솔이라는데 잠깐 제가 신발을 좀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푹신푹신하잖아요. 더럽지 네, 않습니다. 그러네요. 새 네. 겁니다. 네. 이게 미드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충격을 흡수해 주겠죠. 뒤꿈치부터 땅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리고 약간 앞쪽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튕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카본 플레이트 이런 것들로 많이 돼서 그 힘마저 이용해서 지면 반발력을 활용해서 튕겨나가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EVA 폼이 고무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특별한 형태의 소재가 되는 거죠. 충격을 완만하게 해주는 걸 댐퍼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충격을 시간에 따라 분산시키는 걸 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미드솔이 댐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 흡수 기능이 0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대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화를 신고 뛰시는 분들은 왠지 얼마 안 가서 원장님을 뵐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제가 이번에 마라톤 대회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 이 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테이핑도 해드리고 하니까 대회가 끝난 직후에 되게 많은 마라토너 분들이 오셨어요. 실제로. 되게 질환 군들이 되게 흡사합니다. 제일 많은 거 쉰 스플린트라고 합니다. 경골 피로증후군. 어디가 아프냐? 무릎부터 발목까지 사이에 보면 이렇게 살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딱딱한 뼈 부분. 거기를 누르면 되게 아파하세요. 왜냐? 충격을 받으니까 거기 피로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조금 심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미세하게 골절도 생길 수 있어요. 피로골절이라고 골절까지? 합니다.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피로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좀 안 맞는 신발을 신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오시기도 해요. 발바닥이 아파서 아침에 첫 발 디디면 찌릿 이렇게 아프다 이래서 오시기도 합니다. 제발 신으십시오. 러닝화 신으시길. 그다음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좀 빨리 늙는다. 마라톤 페이스가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떠세요? 의학적 근거가 있나요? 흘러내린다 이런 네, 표현들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러너스 페이스라고 네. 하죠. 러너스 페이스. 살이 빠지고 노화되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운동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 요새 많이 키워드에 잡히는 거죠. 활성산소? 항노화,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관심이 많죠. 네. 항노화의 핵심이 뭐냐 보면 활성산소 이거를 잘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입니다. ROS라고 하죠. ROS. 저도 학부 때 많이 배웠던 건데. 어떻게 생명 ROS.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숨 쉬면서 산소의 한 2에서 3% 정도는 몸속에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가 돼요. 이게 근데 적당하면 좋습니다. 면역 기능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요. 과도하면요. 세포막도 공격하고 DNA도 공격할 수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노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그러냐? 운동 강도가 너무 높을
높을 때 그래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활성산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노화가 좀 촉진되게 되는 거죠. 피부에 있는 콜라겐, 탱글탱글하게 만드는 콜라겐. 그거를 좀 놓아내니까 이제 피부도 조금 푸석푸석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세포 노화를 좀 촉진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말이네요. 매우 근거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뛰지 말라는 걸까요? 근데 얼굴 늙으니까 뛰지 말라는 걸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태의 러닝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달리기를 할 네, 때가 네, 있잖아요. 갔다 오면 어떻단가요? 제가 막 헉헉거리던가요? 아니요. 굉장히 차분하죠? 네,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들어오시죠. 그렇죠. 원래 대형견은 달리기를 네. 좋아합니다. 네. 예.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러닝의 형태는요. 누가 보면은 좀 싱거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존2 운동이 있습니다. 존 1, 2, 3, 4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2번 존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존. 2번. 이게 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항노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존2 러닝.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뭔가요? 운동 생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이 젖산 농도가 2mmol per 리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젖산 레벨 1, 락테이트 스트레스홀드 1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만 운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주로 써요. 우리 다 태우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지방이요. 지방. 네. 태우고 싶잖아요. 체지방. 체지방. 네. 그걸 쓰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 어디죠?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생합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할 때 활발해지는,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크기가 이게 되게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되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뭔가 이 생물이나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존투 운동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옆 사람이랑 조깅을 하면서 대화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뛰어볼까요 한번? 어제 아들 몇 시에 잤어? 같이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막 헉헉거리거나. 아들 어제 막 이런 거, 이건 이제 존 3, 4로 높아져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존 2 운동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자연스럽게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숨이 막 차오르지 않고 심장 박동을 보면 한 125, 130 사이 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기에는 걷는 거야, 뛰는 거야, 좀 싱겁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가 딱 좋은, 어떤 사람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건강하게 달리고 노화가 방지가 목적이고 부상 방지 이런 것도 다 목적이라면 굳이 죽어라 뛰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뛴다, 가볍게 헉헉대고 30분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미토콘드리아 이 건강에는 100배 좋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 주로 넘어가면 뛰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준비 운동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왜냐면 한강이나 이런 데 가면 준비 운동으로 왜 꼭 아주머니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보통 발목 돌리고 무릎을 꾹꾹 누르시잖아요. 네. 이거는 좋은 스트레칭 맞나요? 러닝 전 좋은 스트레칭. 아닙니다. 그거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좀 잘못되긴 했는데, 운동 전에는 사실 정적 스트레칭을 많이 했었죠. 근육을 길게 늘려가지고 스트레칭을 길게 하는 거는 근육의 탄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무줄 차게 늘려놓고 있으면은 다시 이제 원래로 탕 돌아가는 힘이 조금 느려질 수 있잖아요. 달리기 같은 운동은요, 신장 단축 주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뛰기 전에 근육을 너무 늘려놓으면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도 조금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요새는 이런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합니다.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레그 스윙. 레그 스윙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고관절로 하여금 나 이제 뛸 거야, 준비해 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주는 거라 보면 돼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레그 스윙은 꼭 달리기 전에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일상에서 하시는 분들도, 러너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워킹 런지. 정말 좋습니다. 추천한다면 이 동작을 정말 많이 추천해요. 이제 무릎이랑 이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쪽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죠. 레그 스윙을 통해서 고관절에 자극을 주면서 이제 몸에 준비를 시켰다면 이제 근육들에 자극을 주면서 나 이제 뛸 거야, 이제 준비해라고 이제 근육들에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자세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러닝 자세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의 좋은 영상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얘기 드릴 건 하나인데요.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 케이던스. 그 뭔가요? 1분 동안 내가 지면을 몇 번 밟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에 몇 번 발이 닿았느냐. 보통 초보자들은 보폭을 멀리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버스트라이드가 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내 몸이요, 그 뒤꿈치보다 뒤에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뒤에 있으면 오버 스트라이드가 되면서 발목 그리고 무릎, 고관절에도 무리가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케이던스를 높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땅을 여러 번 밟아야 된다. 케이던스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죠? 1분당 땅에 닿는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보폭이 늘어나겠죠. 네. 근데 케이던스가 높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높으면 종종걸음이 되겠죠? 적당한 정도가 있습니다. 좋은 정도가 170에서 180 정도입니다. 아하. 요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지만 핸드폰만 들고 뛰어도 갤럭시면은 헬스, 아이폰이면 건강 앱 들어가면 케이던스가 다 표시가 됩니다. 오버 스트라이드가 무릎을 망치는 주범이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스트라이드를 피하려면은 케이던스를 높여야 됩니다. 잘 뛰시는 분들 보면요. 걸음걸이가 되게 가벼워요.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뛰지? 근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되게 빠르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케이던스를 높여서 사뿐사뿐 빠르게 뛰는 거죠. 하긴 근데 아까 신진석 씨 영상도 잠깐 봤지만 굉장히 좀 사뿐사뿐 빨리 뛴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케이던스가 좀 케이던스가 높은 빠르실 거- 것 빠르신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키워드 제가 네. 오늘 정리하자면 첫 번째 좋은 러닝화, 두 번째? 존 투 러닝을 존 하십시오. 투 러닝. 그리고 세 번째가 동적 스트레칭, 음흠.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동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기록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러닝이라는 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사실 그죠. 러닝을 하면서 정말 그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맞아요.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뛰면서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많은 사색의 시간도 오히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좀 건강하게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규성이었습니다. 김규성 정세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